보통 우리가 건강, 수명 이런 거는 뭐 유전에 따른다, 개인의 생활 습관에 따른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않죠. 네. 사회적 요인이 엄청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부하고 관련이 많지 않아요? 맞아요. 가난하면 좀 수명이 짧아지고 부자들은 그렇죠. 수명 오래 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그거를 말한 책이 있어요. 그래요? 그럼 막연하게만 생각했어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재밌게도 의사가 썼어요. 근데 이 아. 사람은 의사인데 사회 정책을 많이 연구해요. 특히 공공정책.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 쓴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소득이 한국 네. 상위 20%하고 하위 20% 간에는 기대 수명이 약 7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7년 더 그렇죠. 더 그럴 오래 것 같아요. 산다는 뜻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천안인가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치료를 해요. 그러다가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야. 이게 개개인의 어떤 그 의료 건강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한테 영감을 준 사람이 김용 총재예요. 그분이 그 세계은행 총재할 네, 때에 맞아요. 이 김현철 선생님이 보게 돼가지고 좀 개인을 치료하고 싶기도 하지만 좀 사회적 문제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더니 김영 총재가 그렇다면 당신은 경제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경제학을 하시고 두 개를 한 거네. 의사도 하면서 의사 경제학을. 출신이 경제학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이 사람은 많이 가져요. 보통 우리가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건강에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은 하지만 그 유전의 영향을 보려면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친자녀와 입양자녀를 이제 비교한 이제 연구가 있어요. 근데 건강도 주요 암 발생 요인이 다 열거해 보면은 18가지래요. 그 공기 나쁜 거, 먹는 거, 무슨 콜레스테롤 어쩌고저쩌고인데 그 중에 50% 이상은 우연적인 거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작용을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뭐를 잘 됐다고 해서 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회적 혜택을 받구나 거기에 더해서 운도 괜찮았구나 이 정도로 겸손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사회적 불평등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 그 검증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재밌는 게 명문대 나오면은 소득이 과연 높아질까 이런 거야. 높아지지 않나요? 높아지죠? 네, 높아질 것 같은데? 네. 명문대 나오셨잖아요. 내 친구들 보면 잘 사는 애들이 잘 많아. 살지. 확률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당시에 서울공대 나왔으면 소득 수준이 높잖아요. 미국에서의 예일대 연구인데 너무 웃긴 게 아니에요? 명문대를 나왔어도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야.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립고등학교 나온 애가 명문대 효과를 제일 많이 받아. 필립스 아카데미 정도 나와줘야 되네. 미국에서. 필립스면 최고고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사립학교를 나온 애들이 그 명문대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그 효과를 못 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네. 여자야. 여자는 그 명문대 효과가 없어. 고 교수님은 아닌 것 같은데. 효과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일관되게 높아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여자 애들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요새 어때 그러면은 나 그런 대로 행복해 하나만 빼면 서울대 나온 거야. 왜? 그 말이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야. 야 서울대 나와서 그러고 있냐. 자기 인생에서 서울대 나온 여자라는 것만 빼면 그런 대로 괜찮대. 역설이다, 역설. 역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정도예요. 사회 계층이라든지 이런 거에 저기를 봐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출생 연도에 따른 그 세대 대부분 발전하는데 떨어지는 세대. 51년생. 네. 6.25 나오고 나서 1년 후. 그게 산모가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못 먹은 거 플러스 그 공포감, 스트레스 이런 게 태아한테 되게 영향을 주거든요. 애들이 약간 몸무게 작게 나오고 이런 거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생애에 걸쳐서 비숙련자 비율이 가장 높아요. 예를 들어서 49년, 50년, 51, 52, 54 이렇게 그 숙련 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21년도만 뚝 떨어져. 근데 신기하다. 이거는 아기 때 비교가 아니잖아요. 성이 된 후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취했는지
취했느냐의 문제에도 케어 환경이 영향을 미치기 그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로서 뭘 얘기하냐면은 뭘 얘기해요? 사회 부조를 그때부터 신경 써야 된다. 뭐 그러니까 아. 어린이집 돌봄 이것도 필요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 환경을 좋게 해줘야지 얘가 나중에 커서 행복한 성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 이게 GDP, 산모, 세아 이게 다 연관이 돼. 예. 그 이후에 뭐 건강 상태 그러니까요. 같은 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인 것 같은데 전체로 이 보니까 빅데이터 통계로 보면은 사회적 영향이 반영이 되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 김현철 교수는요, 그걸 생각하면은 육아휴직을 태어난 다음에 1년 주잖아, 보통 지금은. 태어나기 전부터 해야 되네.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쓰게 해줘라. 그래서 태아 환경에 신경을 써야 돼서 예전에는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람이 아니네. 이제는 뱃속에서 무덤까지. 그러네. 바꿔야 되네. 확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음, 애들 이제 음. 그 실제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 사람은 고민을 해요. 음.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기한테 보육료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몰라요. 지금은 부모 급여라는 걸로 바뀌었거든. 아, 부모한테 줘요, 아예? 아예 그러니까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니 아기 난 순간부터 아. 주는데 부모 급여는 뭐 음. 태어나서 한 살까지는 월 100만 원씩이고 그다음 한 살 때는 월 50만 원씩 내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예전에는 전업주부들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그 보육료 글쎄. 지원을 받았는데 옛날엔 부모 급여는 거기를 보내든 안 보내든 다 다 나오는 그래요. 거니까 혜택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출산율 정책의 중요한 그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애를 가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WIC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WIC. 뭐예요? WIC. 그러니까 Woman, Infant, Child. 우리는 이제 애가 있으니까 우유하고 이렇게 스팸하고 해서 먹을 거를 주는 거야. 푸드 스탬프식으로 해갖고. 사실 그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그거 살려고 해봐.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그게 뭐 80년도 일이니까 미국은 이미 그때도 그 WIC, WIC 프로그램이라는 거 가지고 그걸 많이 지원해줬네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유아에게 영향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상관없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선례네요. 오케이. 근데 이 김현철 교수도 코넬대 교수가 돼요. 코넬대.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게대로 이직하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에서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 그 맞아요. 교육이 너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 좀. 우리는 그래도 애 봐줄 사람 있잖아. 근데 네. 미국은 한 10배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둘 다 그 커리어를 하기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홍콩 가게대 가니까 네. 거기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쓰는데 그때 당시에 돈 월 100만 원이면 되더라. 야, 홍콩이 엄청.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가사 도우미를 데려와서 하는데 그걸로 애기 맡기고 둘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옛날에 처음에 애기 낳고 직장 다니면 월급의 대부분을 애 그죠. 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러셨죠? 네네.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애 키우는데 들어가니까 되겠냐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필리핀 도우미 도입하고 있는데 이 책이 그때 그거를 제안을 해요. 지금 이분이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비싸게 비용은 들고 글쎄.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는 필리핀에서 만약 이제 도우미가 들어와서 일할 경우에 월 100만 원만 돼도 거기는 월 급여가 평균 한 20만 원대래요. 와서 숙식이 해결되고 월 100만 원 정도 되는 일자리를 갖게 되면 굉장히 말이 된다는 글쎄. 거야. 몇 년간 일하면서 돈 벌고 자기 고향의 가족도 부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혜택을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 시작됐잖아요. 도움이 네, 들어온 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이 사람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대단하네요. 의사가 경제학을 공부해서 그래서 또 양쪽을 다 보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잖아. 다르죠. 건강 문제라는 거를 사회적인 그러니까 관점에서 의사는 의사네 정말. 의사요. 그러니까 네? 정책을 통해서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치유하고 싶.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좀 많으면 좋겠는데. 맞아. 인사이트가 있네요.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영향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